자, 이 문제풀이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 7차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파트로서 중복순열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예요. 중복순열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파트가 빠졌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으로 잘 내지 않는 문제의 유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본적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술형으로 출제된 문제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합 A가 small a, b, c, d, e, f 6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집합 B가 1, 2, 3을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함수 f는 a에서 b로의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함수 f의 개수는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함수 f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기본적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응관계가 성립되는 대응관계도를 구해라. 그 대응관계가 몇 개가 있는지 구해라 하는 말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일단 답부터 한번 써볼까요? 그죠? 답은 어떻게 되지? 3의 6승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729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수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3의 6승 729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약간의 풀이 과정을 좀 덧붙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A 집합이 있고 또 B 집합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F 함수 대응관계다. 그리고 여기가 small a, b, c, d, e, f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가 1, 2,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대응관계에 의해서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요거 함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모두 이렇게 1로 가는 거야. 1로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상수함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대응을 받을 수도 있고 B의 대응을 받을 수도 있고 C의 대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었을 때 그게 바로 729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도 대응이 되었을 때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준 대응 관계하고 이 대응 관계가 다르니까 벌써 가지수로 2가지 이런 식으로 다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셀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역의 원소, 즉 x의 원소가, 즉 a의 원소가 이렇게 쓸까? a의 원소가 a, b, c, d, e, f가 있고, 즉 공역의 원소 b가 있는데 b의 종류가 1, 2, 3이에요. 1, 2, 3, 1, 2, 3. 그러면 a는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고민을 하겠니? 3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 B도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는데 A가 한 고민과 B가 한 고민의 가지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즉 선택의 가지수에 의해서 우리가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와 B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해야지만 전체의 가지수가 나오는 원리에 따라서 C, D, E, F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얘도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3의 6승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729, 3의 6승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곱의 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2번 문제로 또 살짝 넘어가 보기로 할게요.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fx의 개수. 자, 주어진 우리 대응관계 위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주어진 함수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공역은 1, 2, 3이라고 할 수 있죠. 공역은 1, 2, 3. 이때 정의역의 원소의 대응을 받은 원소들을 특별히 이 녀석 1하고 3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재 공역과 치역은 다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여기 누구야? 2라고 하는 녀석을 2라는 녀석을 어느 쪽으로 2로 한번 보내버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내버리면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전체 대응관계에 의해서 나온 함수의 개수가 729가지인데, 그쵸? 전체에서 치역이 오직 2개인 경우, 치역이 2개인 경우하고 치역이 2개, 그 다음에 치역이 오직 1개인 경우를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바로 우리가 집합에서 이야기하면 여집합의 성질을 이용한다. 우리 이 경우의 수에선 여사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729가지. 그러면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쪽에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는데 치역이 1과 2만 나올 수도 있고 A, B, C, D, E, F 해서 치역이 1과 3만 나올 수도 있고 또 A, B, C, D, E, F 그래서 치역이 2와 3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A가 2가지의 고민, B가 2가지의 고민, C가 2가지의 고민이니까 2의 6승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2의 6승가지 안에도 이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모두 1로만 가는 거야. 모두 1로만 간다. 그러면 이때는 치역이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치역이 한 가지로만 가는 경우는 뭐 해버려야 된다냐? 배제시켜야지만 최소한 치역이 몇 가지로 가게 된다? 1과 2로 골고루 분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의 6승 마이너스 2. 그럼 이 경우도 해보나 마나 2의 6승 마이너스 2. 이 경우도 해보나 마나 2의 6승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치역이 오직 2개만 발생하는 경우는 2의 6승 마이너스 2, 즉 62가지가 이렇게 나오겠고 그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62가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치역이 한 가지인 경우는 모두 1로만 간다. 모두 2로만 간다. 모두 3으로만 간다. 그래서 3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729가지에서 186가지, 189가지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189가지를 빼버리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540가지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7차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대학 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배울 거고 또 이과갈 학생들은 중복 순열을 또 배우게 되니까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바로 공역의 원소의 개수 파이, 정역의 원소의 개수 6, 이래서 3의 6승 729 이렇게 씁니다. 자, 1학년 때는 절대 파이라는 거 쓰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요. 또 배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감점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뭐 이런 거 하나 더 배운다고 배우는 게 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되고 필요하면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문제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푸는 것이죠. 어떻게 풉니까? 3, 파이, 6 전체에서 어떻게 한다고?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자, 3개 중 2개를 뽑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2의 6승까지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나? 2 파이 6 마이너스 자, 원소가 1개인 경우 2가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3개 중 1개를 뽑아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모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 뭐 형이나 엄마 아빠가 보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지 교육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요 내용 파이라고 하는 것 중복순열이라는 용어와 기호를 교과서에서 빼버렸다 하는 점 그거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서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은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잘 쓰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학교 내신형으로 나왔다는 점이고요.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B등급 정도 줄 수 있고요. 출제 적합도는 선생님 한 6점 정도 드릴게요. 왜? 요새 유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역시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한다면 굳이 이렇게 좀 7차 개정교육 과정에서 배제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출제 적합도는 6점만 드리기로 하겠고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